대동강 부병로에서 기생들이 부르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선비 이현은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엔 벗어놓은 갓과 집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보, 미안하오. 만생아, 부디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껴 울던 이현은 더 이상 미련 없는 듯 입고 있던 두루마기마저 벗어놓고 눈을 감았다. 이현이 막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잠깐 기다리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비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로 귀한 목숨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식솔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른다오. 나 같은 놈 죽든 살든 상관 말고 가든 길이나 가시오. 이현은 울먹이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예서, 저희 집이 멀지 않사오니 함께 가셔서 사연이나 좀 들려주시지요. 그녀는 평양에서 이름 높은 기생 월양이었다. 이현을 달래며 집으로 데리고 간 월양은 주안상을 차려와 익숙한 솜씨로 잔에 술을 따랐다. 따뜻한 술 한 잔에 긴장이 풀린 듯 이현은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평양감사 김치국. 그 자는 내 오랜 친구였소. 내가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가난했던 그를 먹이고 입혀주었죠. 이현은 옛일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동문수확한 이현과 김치국은 과거에 응시하려 함께 길을 떠났다. 두 친구는 과거에 누가 급제를 하든 먼저 출세를 한 사람이 남은 친구가 벼슬자리에 오를 때까지 돌봐주기로 굳게 약속을 했다. 그런데 김치국은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고 이현은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다. 학문으로는 자신이 김치국보다 앞선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현으로선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이현은 술로 나날을 보내었다. 김치국이 출세가도를 달리는 동안 이현은 과거에 거듭 낙방을 하고 가산마저 탕진한 채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던 차에 친구 김치국이 평안도 감사가 돼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현은 옛 약속을 생각하며 평양 가명으로 김치국을 찾아갔다. 그러나 가명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초라한 행색에 그를 업신여기며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를 않았다. 감사의 친구라고 호통도 쳐보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수문장들은 상대조차 하려들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굶주리고 있을 아내와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이현은 가명 밖 성벽에 쪼그리고 앉아 새우잠을 자며 버텼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린 끝에 성 밖으로 행차를 하는 김치국을 발견하고 행렬 앞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감사! 이 친구 이현이요! 이런 무례한 놈이 감히 감사날이에 행차를 방해하다니! 군관이 급히 나서며 그를 제지하자 그냥 두게 하는 감사의 말이 들려왔다. 이현이 감사가 탄 가마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자 김치국은 무슨 일로 왔느냐는 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감사의 위험에 주눅이 든 이현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식솔들이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다네.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김치국은 딱하다는 듯 혀를 찼다. 차, 선비 체면에 동양질이라니. 난 자네 같은 보롱뱅이 친구 든 적이 없네. 여봐라, 그만들 가세나. 김치국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피하듯 수아들을 독촉하며 그를 떠나갔다. 그런 치욕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니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없는 사이 집은 불이 다 없어지고 아내와 아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소. 미친 듯이 잿더미 속을 뒤져보았으나 화마가 삼켜버렸는지 식솔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오.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오.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말렸소. 목을 넣어오는 그를 보며 월양은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선비님이 아니라 평안감사 김치국 그자가 아닌지요. 그럴수록 악착같이 살아 그자에게 복수도 하고 행방불명된 부인과 아드님도 찾으셔야죠. 내가 무슨 수로 복수를 한단 말이오. 힘없이 고개를 젓는 이현을 보며 외양은 장롱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왔다. 이걸 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걸 왜 나한테? 나도 김치국 그자에게 원한이 있답니다. 꼭 과거에 급제하셔서 제 복수까지 함께 해주셔요. 월양은 금강산 유점사의 주지스님에게 보내는 소개장까지 써주며 속히 떠나라며 이현을 재촉했다. 등 떠밀리다시피 평양을 떠난 이현은 그날 이후 금강산 비로봉의 작은 암자에 기거하며 글 공부에 매진했다. 오랫동안 학문과 탐을 쌓은 그인지라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김치국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김치국이 네 이놈 기다려라. 내가 간다. 울분을 토하는 이현의 호통소리가 비로봉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4년 후 실시된 식신년에 이현은 보란듯이 장원급제를 했다. 문무백관들이 늘어선 가운데 과거에 합격한 선비들은 용상에 앉은 왕에게 사배례를 올린 다음 합격 증서인 홍패와 어사화를 하사받았다. 왕은 이현의 관모에 손수 어사화를 꽂아주며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다. 장원급제자에겐 특진과 함께 많은 은전이 주어지는 게 상례였다. 왕은 이현의 소원대로 그를 평안도 암행어사로 임명하고 지방 관리들의 비리와 악행을 발본 세곤하라는 밀지를 내렸다. 임금께 하사받은 마패를 간직하고 평양으로 향하는 이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김치국에게 당한 치욕을 깨끗이 되갚아 주리라 다짐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날이 드디어 해내셨군요. 평양에 당도한 이현이 월양을 찾아가자 그녀는 이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현은 김치국의 비리를 캐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선 오히려 평안감사를 진송하는 소리들이 높았다. 평안도 일대에 가뭄이 덮치자 김치국은 즉시 구휼미를 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대동강물을 농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중보 개간에도 앞장서는 등 많은 치적을 쌓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월양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오는 보름날 감사가 평양 기생들을 동원해 부병류에서 큰 잔치를 연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현은 쾌제를 불렀다. 가뭄의 여파로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감사란 자가 기생잔치를 연다니 이야말로 김치국을 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보름날 밤 이현은 수하 사령들에게 사발 통문을 돌려 대동강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그가 신호를 하면 일제히 뛰쳐나와 을밀대를 덮치라는 명을 내렸다. 중천에 뜬 달을 보며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으리라고 생각한 이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병로로 올라갔다. 그런데 누각엔 잔치상도 기생들도 보이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다. 그를 맞이하는 건 월향과 누마루 중앙에 자리 잡고 앉은 김치국뿐이었다. 어서 오시오, 어사나으리. 이리 앉으셔서 옛 친구끼리 한잔 나누며 회포나 풀어보지 않으시겠소? 김치국은 껄껄 웃으며 앞에 놓인 개다리 소반을 가리켰다. 거짓 정보에 속은 것이 분명했다. 김치국의 농간에 걸려든 것이라고 생각하니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더구나 믿었던 월양이 마저 김치국과 한편이었다니 충격이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단식하며 돌아서는 이현의 귀에 김치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식솔들은 보지 않고 그냥 가려는가? 뭐라고? 뜻밖의 말을 듣고 이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때 아버지!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 만생이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만세가 살아있었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현이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뒤이어 달려온 부인이 입을 열었다. 여보, 그동안 감사나리가 우리 모자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내와 만생을 바라보는 이현을 보며 월양이가 나섰다. 실은 쇳내도 감사 어른의 명을 받고 어사또 나리를 도와드린 것이랍니다. 아니, 그럴 수가. 미안하이. 내가 자네를 재기시키기 위해 좀 과격한 방법을 썼다네. 껄껄 웃는 김치국을 보며 이현은 비로소 깨달았다. 김치국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어 적개심을 갖게 한 것도, 집을 불태우고 가족을 빼돌린 것도, 월양을 시켜 그의 뒤를 돌보아 준 것도 모두 폐인이 되다시피 한 친구를 재기시키기 위해서 벌인 김치국의 극약 처방이었던 것이다. 친구의 진심에 감동한 이현은 평안감사 김치국의 치적을 소상히 기록해 임금교에 아뢰었고 두 친구는 그 후로도 평생 동안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하며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냈다고 한다. 대동강의 부병루는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정자로 불리던 곳으로 부병루에서 바라본 대동강변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아 많은 문인들이 방문해 부병루의 풍경을 소재로 시를 남겼다고 하며 현재 북한의 국보로 등록돼 있다고